도시는 해가 져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다. 재현은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3번이나 겹치는 것을 보았다. 같은 층, 같은 버튼, 같은 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은 느렸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시간은 늘 너무 빨리 흘렀다. 식탁 위엔 마르지 않은 물기와 폭에 둔 그릇이 있었다. 전자레인지, 속엔 언제 데웠는지 모를 미지근한 국이 있었고 냉장고 문틈에 끼운 자석은 비스듬히 흘러내렸다. 그는 전원을 뽑은 스탠드 옆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회색 플라스틱은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고 볼륨 다이얼은 한 번만 더 돌리면 빠져버릴 것처럼 느슨했다. 어릴 적 엄마 방에서 창백한 불빛과 함께 흘러나오던 노랫말이 문득 귀를 스쳤다. 그는 라디오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한 줄 그었다. 손가락 자국은 금세 다시 흐릿해졌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한 번 드러낸 진심은 금방 먼지에 덮였고 다시 드러내려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그날 밤 그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겨울과 봄 사이의 공기는 방향을 잃은 듯 방 안에서 서성였다. 커튼이 느리게 흔들렸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방은 조금 달라 보였다. 바람은 물건을 옮기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의 위치를 살짝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가는 길을 돌려 낡은 전파사로 들어갔다. 철수, 라디오 시계 선풍기 수리, 아연 도금된 간판이 바람을 받아 가볍게 울렸다. 유리 진열장 뒤에는 고장난 기계들이 누워 있었다. 회로판에 납땜이 군데군데 번들거렸고 가느다란 선들은 어느 손길을 기다리는지 조용히 꼬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라디오를 꺼내어 건넸다. 구부정한 어깨의 주인이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덮개를 열고 나사를 푸는 손길이 아주 느렸다. 철수, 오래된 소리는 시간이 들어 있어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고 다짐처럼 들렸다. 라디오에서 시간이 새어 나오던 밤들이 분명히 있었다. 엄마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말리며 다이얼을 돌리던 소리, 광고 멘트 뒤에 숨듯 들리던 한숨, 잠들기 직전 꼭 한 곡만 더 듣자고 하던 낮은 독백, 말로는 기억하지 못한 장면들이 소리의 냄새와 함께 떠올랐다. 수리는 생각보다 빨랐다. 철수는 납과 인두를 내려놓고 연봉으로 접점을 닦았다. 오래된 장난감의 관절이 다시 맞춰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작은 딸깍이 났다. 그는 라디오를 재현에게 돌려주며 밥을 말하지 않았다. 돈 대신 잠시의 침묵을 건넸다. 그 침묵 안에서 재현은 라디오의 무게를 느꼈다. 무게는 누구의 손때로 만들어진다. 엄마가 혼자 식탁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듣던 방송, 창턱에 기대어 새벽 뉴스의 첫 멘트를 기다리던 습관, 장마의 소리와 라디오의 소리가 서로 섞이던 여름밤, 기억의 무게가 라디오에 달라붙어 있었다. 밤이 되자 집은 한층 더 조용해졌다. 그는 라디오를 테이블 중앙에 올려두고 불을 낮췄다. 방 안의 그림자들은 제자리를 찾아 천천히 눕는 듯했다. 카세트 덮개를 열 때 스프링의 반동이 작게 울렸다. 찰칵! 얇은 케이스에서 테이프를 꺼냈다. 엄마의 글씨 같은 꾸밈없는 펜글씨가 표지를 채웠다. 아들의 시간. 버튼을 누르자 미세한 웅음이 스피커에서 흘렀다. 다시. 숨 같은 공기 소리, 그리고
아주 조용한 여자의 목소리가 문턱을 넘었다. 정순, 들리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고개를 조금 숙이자 목 뒤쪽으로 오래된 바람이 스쳤다. 어느 여름밤, 그가 열이 나 잠들지 못하던 밤에 엄마가 부채질을 하며 들려주던 라디오의 선곡표가 머릿속 한 귀퉁이에서 펼쳐졌다. 목소리는 자주 멈췄다. 쉬는 한 박자마다 눈물이 따라 붙었다. 완벽히 울지 않았고 완벽히 참지도 않았다. 그 사이의 울음은 오히려 길게 남았다. 엄마는 자신의 말이 느리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종종 라디오의 힘을 빌렸다. 라디오는 말을 대신했고 대신한 말은 돌아서서 그의 가슴을 쳤다. 미안하다는 문장이 여러 번 나왔다. 같은 말이었지만 매번 다른 온도였다. 어떤 미안은 젖어 있었고 어떤 미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젖은 말은 손에 붙었다. 마른 말은 먼지처럼 날려 앉았다. 그는 어느 쪽도 쉽게 지우지 못했다. 며칠 동안 그는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라디오에 맞췄다. 회사에선 문서의 검은 줄들이 그를 오래 붙들었고 집에선 테이프의 회전수가 그의 시간을 정리했다. 어떤 밤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음반사의 이름도 잊힌 가수의 목소리. 테이프가 늘어나서 피치가 살짝 처진 그 노래. 그의 기억 속엔 아늑한 주방, 보일러가 덜덜 울리던 겨울밤, 설거지 물소리와 함께 섞인 그 노래가 있었다. 정순, 사람은 밥처럼 식기도 하고 국처럼 다시 끓으면 따뜻해지기도 한단다. 재현, 엄마는 누구에게 대운받았어? 정순, 엄마는 라디오가 데워줬지. 목소리는 국물 같아서 천천히 스민단다. 주말,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시골집 대문은 녹이 슬어 손바닥에 갈색 가루를 남겼다. 집 안은 생각보다 정돈돼 있었다. 창틀엔 작은 다육이가 있었고 흙은 말라 있었다. 부엌 싱크대 위, 라디오가 놓였던 자리엔 사각형의 먼지 자국이 선명했다. 물건이 떠난 자리에는 물건의 그림자가 남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찾았다. 라디오 사연 미라 DJ님께. 봉투 안에는 편지 두어 장과 사연 접수 엽서가 있었다. 날짜는 몇 달 전. 그는 엽서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고 답장을 기다렸을 것이다. 우체부의 발소리를 한참이나 기다리는 사람처럼 장례는 조용히 지나갔다. 곁에 선 사람들은 이별에 서툴렀다. 누군가는 국화꽃을 한 송이 더 놓았고 누군가는 방금 울고 난 눈꺼풀을 손등으로 눌렀다. 밤이 깊자 바람, 종이, 흙만이 소리를 냈다. 그는 돌아와 라디오를 테이블 한가운데에 올려두었다. 라디오에 내 모서리가 테이블 위에 정확히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가구들이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며칠 뒤 그는 라디오국을 찾아갔다. 제작부 문을 열자종이 넘기는 소리가 먼저 반겼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DJ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낯섦과 배려가 동시에 있는 표정이었다. 미라, 어머님 성함이 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방송이 나갔습니다. 재현, 나갔다고요? 미라, 네, 오래된 라디오에게라는 코너였어요. 손편지, 낭독과 짧은 멘트가 나갔죠. 그리고 어르신께서 남기신 파일이 있습니다. 작은 USB가 그의 손에 얹혔다. 메모리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가벼운 것들은 대체로 오래 남았다. 밤, 그는 파일을 열었다. 정순 사연 최종. 우의, 처음에는 노이즈가 흘렀다. 오래된 공기의 숨 같은 소리였다. 이어서 DJ의 목소리가 방 안을 덮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나고 한 문장이 시작되었다. 아들의 밤에, 엄마의 새벽. 문장의 앞뒤에 여백이 있었다. 그 여백은 음악보다 길었다. 여백이 음악이 되었다. 사연은 길지 않았다. 대신 깊었다. 내가 말이 없던 날은 사실 울고 싶던 날인 거 알아?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던 날은 사실 배가 고팠던 날인 거 알아? 문장이 끝날 때마다 손끝에 보이지 않는 잠금이 남았다. 그는 그 잠금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잠금은 사람이 살아온 증거였다. 완벽히 새 것인 마음으로는 오래 걷지 못한다. 그는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서 화면만 바라보았다. 화면의 불빛이 점점 낮아졌다. 불빛이 낮아질수록 마음의 표면이 드러났다. 이후의 시간은 평소보다 부드럽게 흘렀다. 그는 라디오를 켜지 않는 날에도 라디오를 들었다. 커피를 내릴 때 종이 필터를 통과하는 물소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케이블이 철제 바퀴를 통과하는 소리, 횡단보도 앞 신호등의 박자, 삶은 본래 소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그 소리를 듣지 않던 때가 길었을 뿐이었다. 그는 마음의 다이얼을 손끝으로 천천히 돌렸다. 잡음이 줄어들고 어떤 날은 선명해졌다. 선명해진 날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명하지 않은 날이 늘 나쁜 것도 아니었다. 비가 내리던 저녁, 그는 라디오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빗방울은 굵었다. 빗소리는 건물의 모서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모여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그는 라디오를 투명한 비닐로 살짝 덮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엄마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흘러나왔다. 아래에서 누군가 우산을 접으며 계단을 올랐다. 모르는 이웃이었다. 그들은 인사하지 않았지만 같은 소리를 들었다. 비와 목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이 섞였다. 나누지 않고도 함께 있는 시간. 말하지 않고도 전해지는 온도였다. 그는 서서히 일의 속도를 줄였다. 동료들은 의아했지만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사람은 끄면 조용해지지 않는다는 문장이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기 때문이다. 퇴근이 빨라진 저녁, 전파사에 들러 철수와 짧게 차를 마셨다. 철수는 크게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신 자주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철수, 대답보다 들어줌이 더 어렵지. 재현, 맞아요. 근데 라디오는 그걸 잘하네요. 철수, 그게 좋은 기계거든. 시간을 저장해. 라디오국의 작은 공개 방송이 열리던 날, 그는 객석 중간에 앉았다. 조명은 눈처럼 부드럽게 내려왔다. DJ는 마이크를 잡고 한 문장을 소개했다. 나는 끝까지 내 엄마로 남겠다. 내가 듣지 않는 날에도 내가 모르는 주파수로. 객석 어딘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곧 천천히 들었다. 눈물은 이번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불빛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다. 불빛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그는 책상을 정리했다. 불필요한 종이를 버리고 오래된 영수증을 묶어 놓았다. 라디오는 책상 위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옆에는
엄마의 선곡 노트가 펼쳐졌다. 제목들 사이에 모르는 이름들이 섞여 있었다. 경자 언니가 좋아하던 곡, 만호 아저씨가 힘들 때 들었다던 곡, 사람의 이름을 붙인 노래 제목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는 몇 곡을 찾아 들었고, 몇 곡은 찾지 않았다. 찾지 못한 곡은 상상으로 채웠다. 상상으로 채운 노래는 오히려 더 생생했다. 봄이 오기 전 눈이 한 번 더 내렸다. 새벽엔 눈 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눈은 소리를 흡수하는 재주가 있었다. 세상의 여분의 소음을 잠시 데려간 뒤 부드러운 침묵을 놓고 갔다. 그는 침묵 속에서 라디오를 켰다. 정순, 재현아, 내가 듣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는 그 문장의 앞과 뒤를 여백으로 두었다. 여백에서 숨을 쉬었다. 여백은 화해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작게 결심했다. 거창한 문장으로는 차마 옮길 수 없는 결심이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누군가의 문을 두드려 보자. 스스로의 문도 함께 두드리기로 했다. 자신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깐깐했고 스스로를 문지방에 오래 세워 두곤 했다. 그날 그는 문을 열었다. 안쪽의 방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원룸을 공방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선반을 달고 낡은 카펫을 걷어내고 전선을 정리했다. 라디오는 가장 높은 칸에 올려두었다. 라디오가 방의 중심이 되자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가벼운 도구와 작은 나사, 면봉과 알코올, 세로로 산 하얀 노트. 그는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몸이 기억하는 시간에 일어났다. 어느 새벽 라디오를 켜지 않고도 엄마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다. 실제로 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졌다는 뜻이었다. 느껴지는 소리는 때로 듣는 소리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의 공방에는 점점 더 많은 사연이 모였다. 대학생은 아버지의 보이스 레코더를 가져왔다. 내부 메모리는 오래되어 인식되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로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들린 목소리는 뜻밖에도 서툴렀다. 서툰 목소리는 오히려 진심을 증명했다. 아이를 잃은 부부는 초음파 녹음을 들려달라고 했다. 짧고 불규칙한 심장 소리는 방 전체를 지배했다. 그는 그 파일을 복사해 건넸다. 부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꼭 잡았다. 울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들은 소리를 붙잡고 있었다. 여름이 올 즈음 라디오국에서 작은 부탁이 왔다. 공개 방송 전 청취자 사연을 정리해 달라는 일이었다. 그는 작은 스튜디오에 앉아 미세한 소음을 지웠다. 파형을 확대하고 숨소리와 종이 넘김을 조절했다. 소리를 덜어낼수록 말은 선명해졌고 선명해진 말은 더 멀리 갔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쪽에서 잔상처럼 파형이 꿈틀거렸다. 파형의 산과 골짜기가 사람의 하루처럼 보였다. 가을 문턱. 그는 고향집 대문을 수리하러 내려갔다. 경첩을 새 것으로 갈고 삐걱거리던 소리를 없앴다. 대문은 한 번에 닫혔다. 탁! 그 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안심시켰다. 닫힐 때 나는 소리가 안심이 되는 건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대문 앞에서 잠시 섰다. 논의 물비늘 위로 햇빛이 잘게 부서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오래 가기를 바랐다. 첫눈이 내리던 날 그는 라디오를 켰다. 같은 목소리가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같은 말이 아니었다.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다르게 생겼다. 지난 겨울에 그는 무너지는 쪽에 가까웠고 올겨울에 그는 세워지는 쪽에 가까웠다. 세워지는 것엔 시간이 들었다. 그 시간은 누구도 대신 내어줄 수 없었다. 그는 그 시간을 직접 냈다. 그래서인지 라디오의 볼륨이 이전보다 작아도 충분했다. 밤은 길지 않았다. 길지 않은 밤이 더 좋을 때가 있다. 그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대신 볼륨만 낮췄다. 불도 끄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바람은 여전히 커튼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풍경종이 아주 작게 울렸다.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문을 다시 두드렸다. 두드릴 수 있는 문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안심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해가 바뀌었다. 그는 달력을 바꾸고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충분한 하루. 목표를 길게 쓰지 않았고 계획을 빽빽하게 채우지 않았다. 충분하다는 말은 아직 어색했지만 적어 놓으면 조금 익숙해지는 법이었다. 그는 공방 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라디오에 전원등이 켜졌다. 방 안은 금세 따뜻해졌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어졌다. 수신이는 없었다. 봉투도 준비하지 않았다. 다만 유선지 위에 줄을 따라가며 천천히 문장을 놓았다. 엄마, 오늘은 공방에 햇볕이 잘 들었어요. 라디오는 켜지 않았지만 켜진 것처럼 마음이 덜 외로웠어요. 저는 여전히 느리게 배우고 있어요. 느리게 배우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잉크가 종이로 스며들었다. 스며드는 동안의 시간이 아름다웠다. 그날 저녁, 창밖에서 누군가가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선명한 음악이 골목을 통과했다. 그는 순간 볼륨을 낮추려다 멈추었다. 낮추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의 밤은 지금 그 음악으로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 대신 스탠드 불을 껐다. 어둠이 들어왔다. 어둠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따뜻한 어둠이 라디오의 숨과 잘 어울렸다. 음악은 골목의 모서리를 돌아 사라졌다. 사라지는 소리도 남는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떠나는 발소리도, 문 닫는 소리도 결국은 남는다. 남은 것이 사람을 구한다. 마지막 눈이 녹던 날, 그는 라디오를 창가에 올려두었다. 햇빛이 라디오의 모서리를 따라 번졌다. 전원을 켜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조용히 따뜻해졌다. 온도는 전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다림과 반복, 습관과 다짐이 온도를 만들었다. 그는 그 온도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재현, 엄마, 나 듣고 있어. 정순,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볼륨을 아주 조금만 낮췄다. 누구의 잠도 깨우지 않을 만큼. 그러나 확실히 들릴 만큼. 여운이 남은 방에서 라디오는 말없이 빛났다. 그 빛은 멀리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는 공방의 전등을 하나만 켰다. 어둠의 층이 얇아졌다. 얇아진 어둠 속에서 라디오의 모서리가 더 또렷해졌다. 또렷한 모서리는 이상하게도 다치지 않았다. 마음이 모난 시절에는 모든 것이 아프게 느껴졌지만 오늘의 모서리는
빛에 데워져 둥글어 보였다. 그는 그 둥근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손끝은 기억을 더 오래 붙잡는 부위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바람이 바뀌었다. 동네 빵집 굽는 냄새가 공방까지 스며들었다. 하얀 종이 봉투에서 빵을 꺼내듯 그는 오래된 한 문장을 마음에서 꺼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라디오가 된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밤마다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말이 없던 날엔 숨소리만으로도 좋고 아무 말 없이 켜져 있기만 해도 좋다. 켜져 있다는 사실 하나가 누군가의 시간을 붙들어 주기도 한다. 그는 휴대전화의 알람을 끄고 라디오 앞에 시계를 놓았다. 초침이 틱하고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온다. 하루의 결심도 그렇게 왔다. 거창한 다짐 대신 작은 반복들이 하루를 지탱했다. 그는 그 반복을 귀로 확인했다. 켜기, 듣기, 적기, 그리고 낮추기. 내 동작으로 하루가 완성되었다. 창밖 골목에서 자전거 체인이 바람을 가르며 지나갔다. 체인의 금속 소리는 차갑지만 지나가고 나면 따뜻해졌다. 지나간 자리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오래 머문다. 그는 그 자리에 마음의 의자를 놓는 상상을 했다. 의자는 내 발로 땅을 정확히 디뎠다. 정확히 디딘 의자에 앉으면 사람은 덜 흔들렸다. 덜 흔들리는 마음으로 라디오의 다이얼을 아주 조금만 돌렸다. 어느 날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잡음도 희미했다. 그는 그 침묵을 오래 들었다. 침묵은 비어 있지 않았다. 먼 곳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파도처럼 아무 소리도 없는 사이에 의미가 채워졌다. 의미가 채워지는 동안 그는 숨을 고르고 어깨를 내렸다. 어깨를 내리면 가슴이 들렸다. 가슴이 들리면 목소리가 자리 잡았다. 저녁 무렵 그는 공방 문턱을 쓸었다. 문턱은 들고 나는 발자국으로 달아 있었다. 달아 없어진 자리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달아 없어진 만큼 새로운 이야기가 얹혔다. 그는 작은 매트를 깔았다. 매트는 발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부드러운 발소리는 인사를 닮았다. 인사를 닮은 소리들이 공방을 천천히 채웠다. 밤바람이 조금 차가워졌다. 그는 라디오 옆에 머그컵을 놓고 양손을 감쌌다. 컵의 열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손끝에서 팔로,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마음으로. 열은 길을 잃지 않았다. 길을 잃지 않는 열을 붙잡은 채 그는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은 충분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그는 전등을 끄고 볼륨을 더 낮췄다. 문을 잠그기 전 그는 공방 안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물건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빛났다. 라디오는 여전히 숨을 쉬었다. 숨은 소리보다 오래 남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그리고 문을 닫았다. 탁! 그 소리가 하루의 마침표가 되었다.